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부동산 학교론 용어 및 중요 지문 정리. 1장 부동산학 서설. 1번 과학을 순수과학과 응용과학으로 구분할 때 부동산학은 응용과학에 속한다. 2번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 중 의사결정 접근 방법은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이며 자기 이윤의 극대화를 목표로 행동한다는 기본 가정에서 출발한다. 3번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 중 종합식 접근 방법은 부동산을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 등의 복합 개념으로 이해하여 이를 종합해서 이론을 구축하는 방법이다. 4번 부동산학이 추구하는 가치를 민간 부문에 한정하여 볼 때는 형평성보다는 효율성을 중시하게 된다. 5번 부동산 투자 및 금융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2장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1번 건부지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부지로 건부지의 평가액은 낮으로서의 평가액을 한두로 한다. 2번 다중주택은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니며 한 개 동의주택으로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660평방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인 주택이다. 3번 맹지는 도로에 직접 연결되지 않은 한 필지의 토지다. 4번 부지는 도로부지, 하천부지와 같이 일정한 용도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5번 소지는 대지 등으로 개발되기 이전에 자연 상태로서의 토지를 말한다. 6번 택지는 주거, 상업, 공업용지 등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해당 용도로 이용할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 7번 택지지역 내에서 주거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이 진행되고 있는 토지를 이행지한다. 8번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상호 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를 후부지라고 한다. 9번 토지와 건물이 각각 독립된 거리의 객체이면서도 마치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져 부동산 활동의 대상으로 인식될 때 이를 복합부동산이라 한다. 10번 포락지는 물에 의한 침식으로 인해 수면 아래로 잠기거나 하천으로 변한 토지를 말한다. 11번 획지는 인위적, 자연적, 행정적 조건에 따라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3장 부동산의 특성. 1번 개별성으로 인해 일물일가 법칙의 적용이 배제되어 토지시장에서 물건 간 완전한 대체관계가 제약된다. 2번 개별성은 대상 부동산과 다른 부동산의 비교를 어렵게 하고 시장에서 상품 간 대체관계를 제약할 수 있다. 3번 부동산의 수급이 불균형하여 균형 가격의 형성이 어렵게 하는 특성은 부동산 시장을 불완전한 시장으로 만드는 부중성, 부동성, 개별성 등이다. 4번 부동성으로 인해 동산과 부동산이 구분되고 일반 재화와 부동산 재화의 특성이 다르게 나타난다. 5번 부동성으로 인해 부동산 활동이 국지화된다. 6번 영속성은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이론이나 사고방식을 토지에는 적용할 수 없게 한다. 7번 용도의 다양성은 최유용의 근거가 되며 부동산의 용도 전환을 통해 토지의 경제적 공급을 가능케 한다. 8번 토지의 영속성은 미래의 수익을 가정하고 가치를 평가하는 직접환원법에 적용을 가능하게 한다. 9번 토지의 특성 중 영속성은 사용이나 시간의 흐름에 의해 소모와 마멸이 되지 않는다는 특성으로 토지의 물리적 감가상각의 적용을 배제시키는 근거가 된다. 4장 부동산 경제론. 1번 가격에 대한 수요의 탄력성이 공급의 탄력성보다 클 경우 균형의 충격이 가해지면 새로운 균형으로 수렴한다. 2번 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이 수요량을 변화시키면 수요 곡선은 좌측 또는 우측으로 이동한다. 3번 공급 곡선이 수직선이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완전 비탄력적이다. 4번 공급량은 주어진 가격 수준에서 공급자가 공급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이다. 5번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이면 가격의 변화율보다 공급량의 변화율이 더 크다. 6번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단기에 비해 장기에 더 탄력적이다. 7번 균형 상태인 시장에서 건축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이 증가하여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균형 거래량은 증가한다. 8번 균형 상태인 시장에서 공급의 감소가 수요의 감소보다 큰 경우 새로운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은 감소한다. 9번 균형 상태인 시장에서 수요의 증가가 공급의 증가보다 큰 경우 새로운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도 증가한다. 10번 부동산 가격 변화에 의한 공급량의 변화는 다른 조건이 불변일 때
동일한 공급 곡선상에서 점의 이동으로 나타난다. 11번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은 감소한다. 12번 부동산 가격 이외에 다른 요인이 변하면 그 부동산의 공급이 변하여 공급 곡선이 이동한다. 13번 부동산 경기는 도시별로 다르게 변동할 수 있고 같은 도시라도 도시 안의 지역에 따라 다른 변동 양상을 보일 수 있다. 14번 부동산 경기는 지역별로 다르게 변동할 수 있으며 같은 지역에서도 부분 시장에 따라 다른 변동 양상을 보일 수 있다. 15번 부동산 경기 변동이란 부동산 시장이 일반 경기 변동처럼 상승과 하강 국면이 반복되는 현상을 말한다. 16번 부동산 수요가 증가할 때 부동산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시장 균형 가격이 더 크게 상승한다. 17번 부동산 수요가 증가할 때 부동산 공급 곡선이 탄력적일수록 부동산 가격은 더 적게 상승한다. 18번 부동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단기에서 장기로 갈수록 탄력적으로 변하게 된다. 19번 부동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부동산을 지역별 용도별로 세분할 경우 달라질 수 있다. 20번 부동산 수요자의 소득이 변하여 동일 가격 수준에서 부동산의 수요 곡선이 이동하였다면 이를 부동산 수요의 변화라 한다. 21번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건설업체 수의 증가, 주택건설용 원자재 가격의 하락, 새로운 건설기술, 위 개발에 따른 원가 절감, 주택건설용 토지 가격의 하락 등은 주택의 공급을 증가시키는 요인에 해당한다. 22번 부동산의 신규 공급은 일정한 시점에서 측정되는 저량 개념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 동안 측정되는 유량 개념이다. 23번 부동산의 초과 수요는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초과 공급은 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24번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는 모양을 나타낸다. 25번 수요 곡선의 이동으로 수요량이 변하는 경우 이를 부동산 수요의 변화라고 한다. 26번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하는 경우 수요의 증가폭이 공급의 감소폭보다 작다면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량은 감소한다. 27번 수요량은 소비자가 구입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을 나타내는 것으로 사전적 개념이다. 28번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하는 경우 균형 가격의 상승 여부는 수요와 공급의 증가폭에 의해 결정되고 균형량은 증가한다. 29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면 수요량의 변화율이 가격의 변화율보다 더 작다. 30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큰 경우 임대료가 상승하면 임대업자의 임대료 총수입은 감소한다. 31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인 경우에 공급이 증가하면 균형 임대료는 변화하지 않지만 균형 거래량은 증가한다. 32번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관계가 대체제라고 가정할 때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하면 단독주택의 수요가 증가하고 단독주택의 가격은 상승한다. 33번 어느 부동산과 밀접한 대체제가 시장에 출현한다면 그 부동산에 대한 수요의 탄력성은 이전보다 더 커진다. 34번 주택의 단기 공급 곡선은 가용 생산 요소의 제약으로 장기 공급 곡선에 비해 더 비탄력적이다. 5장 부동산 시장론 1번 강성 효율적 시장은 공표된 정보는 물론이고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정보까지도 시장 가치에 반영되어 있는 시장이므로 이를 통해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다. 2번 독점 시장도 독점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불하는 기회비용이 모든 투자자에게 동일하다면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3번 레일리의 소미인력 법칙에 따르면 두 개 도시의 상거래 흡일력은 두 도시의 인구에 비례하고 두 도시의 분기점으로부터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4번 리카도는 지대 발생의 원인을 비옥한 토지의 희소성과 수학 체감 현상으로 설명하고 토지의 질적 차이에서 발생하는 임대료의 차이로 보았다. 5번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에 따르면 중심 업무지구와 저소득층 주거지대 사이의 점유지대가 위치한다. 6번 베버의 최소비용 이론은 다른 생산 조건이 동일하다면 수송비는 원료와 제품의 무게, 원료와 제품이 수송되는 거리에 의해 결정된다. 7번 보편 원료를 많이 사용하는 공장과 중량 증가 산업은 시장 지향형 입지를 선호한다. 8번 부동산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가격 형성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9번 부동산 시장의 분화 현상은 경우에 따라 부분 시장별로 시장의 불균형을 초래하기도 한다. 10번 부동산 시장은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행정적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수요, 공급도 그 지역 특성에 영향을 받는다. 11번 불안정 경쟁 시장에서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 12번 신고전학파는
지대가 잉여가 아니라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이므로 지대를 생산물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소 비용으로 파악하였다. 13번 수송비의 비중이 적고 기술 연관성이 높으며 계열화된 산업의 경우 직접 지역에 입지함으로써 효과를 얻을 수 있다. 14번 입찰지대설에 따르면 토지 이용은 최고의 지대 지불이사가 있는 용도에 할당된다. 15번 완전히 동질적인 아파트라 하더라도 아파트가 입지한 시장 지역이 다르면 서로 다른 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 16번 위치지대설에 따르면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지대는 중심지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하락한다. 17번 절대지대설에 따르면 토지 소유자는 한계지에 대해서도 토지 소유자의 요구로 지대가 발생한다. 18번 절대지대설에 따르면 토지의 소유 자체가 지대의 발생 요인이다. 19번 주거 분리는 도시 전체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인접한 근린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20번 주택시장에서 불량주택과 같은 저가주택이 생산되는 것은 시장의 실패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인 자원 배분의 결과이다. 21번 주택의 수요와 주택 소유의 개념은 서로 다르다. 22번 중강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의 추세적 정보뿐만 아니라 현재 새로 공표되는 정보가 지체 없이 시장 가치에 반영되므로 공식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를 기초로 기본적 분석을 하여 투자해도 초과의 이윤을 얻을 수 없다. 23번 해리스와 울만의 다핵심 이론에 의하면 도시는 하나의 중심이 아니라 여러 개의 전문화된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24번 허프의 상권 분석 모형에 따르면 소비자가 특정 점포를 이용할 확률은 경쟁 점포의 수, 점포와의 거리, 점포의 면적에 의해 결정된다. 25번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에 따르면 마찰 비용은 교통비와 지대로 구성된다. 26번 호이트의 선형 이론에 따르면 도시 공간 구조의 성장과 분화는 주요 교통축을 따라 부채꼴 모양으로 확대되면서 나타난다. 27번 컨버스는 경쟁 관계에 있는 두 소매시장 간 상권의 경계 지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소매 중력 모형을 수정하였다. 28번 크리스탈로의 중심지 이론에서 중심지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최소 요구치의 범위보다 재화의 도달 범위가 커야 한다. 6장 부동산 정책로 1번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는 임대주택의 재산세가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 2번 균형임대료보다 임대료 상한이 높을 경우 균형임대료와 공급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번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4번 선분양제도는 분양권 전매를 통하여 가수요를 창출하여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5번 시장에서 어떤 원인으로 인해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실패하는 현상을 시장의 실패라 하는데 이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근거가 된다. 6번 분양가 상한제의 목적은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무주택자의 신규주택 구입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이다. 7번 양도소득세는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것으로 타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 8번 용도지역 지구제는 토지이용계획의 내용을 구현하는 법적 행정적 수단 중 하나이다. 9번 용도지역 지구제와 같은 토지이용 규제는 부의 외부효과를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다. 10번 외부효과란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11번 인근 지역에 대규모 생태공원이 들어서면 아파트 시장에 정의 외부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12번 임대료 규제란 주택 임대인이 일정 수준 이상의 임대료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킬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13번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공공부문이 시장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14번 정부가 임대료 상승을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단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량이 늘어나지는 않지만 임대료가 하락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임대료 규제의 효과가 나타난다. 15번 정부가 임대료 상승을 균형임대료 이하로 규제하면 장기적으로 기존 임대주택이 다른 용도로 전환되면서 임대주택의 공급량이 감소하게 된다. 16번 주택 바우처는 임대료 보조 정책의 하나이다. 17번 주택 수요자의 수요 곡선이 비탄력적이고 주택 공급지의 공급 곡선이 탄력적일 경우 재산세의 부담은 상대적으로 주택 수요자에게 많이 귀착된다. 18번 조세의 사실상 부담이 최종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귀속되는 것을 조세의 귀착이라 한다. 19번 조세의 전가란 납세 의무자에게 부담된 조세가 납세 의무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20번 토지 비축 사업은 토지를 사전에 비축하여 장래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토지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21번 토지비축은행제도는 정부 등이 토지를 매입한 후 보유하고 있다가 적절한 때에 이를 매각하거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제도로서 직접적 개입에 해당한다. 7장 부동산 투자론. 1번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은 사전 수익률이며 실현 수익률은 사후 수익률이다. 2번 기대 수익률이란 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실현될 수 있는 수익률들을 평균한 것을 말한다. 3번 나대지에 투자하여 5년 후 8억 원에 매각하고 싶은 투자자는 현재 이 나대지의 구입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일시불의 현가기술을 사용한다. 4번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작은 경우 해당 투자안을 선택하지 않는다. 5번 담보 인정 비율은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취급 가능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6번 대부 비율이 커질수록 부채 비율도 커지며 지렛대 효과도 커지고 금융적 위험도 증가한다. 7번 독립적인 투자안의 경우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큰 투자안은 채택하고 수익성 지수가 1보다 작은 투자안은 기각한다. 8번 독립적인 투자안의 경우 순현가법과 내부수익률법의 투자 판단 결과는 같으나 상호 배타적 투자안의 경우 순현가법과 내부수익률법의 투자 판단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9번 두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경우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개별 자산의 수익률 간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이 아니면 분산 투자 효과가 있다. 10번 레버리지 효과란 타인 자본을 이용할 경우 부채 비율의 증감이 자기 자본 수익률에 미치는 효과를 말한다. 11번 민감도 분석은 투자 효과를 분석하는 모형의 투입 요소가 변화함에 따라 그 결과치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분석하는 기법이다. 12번 부채 감당률이 1.0보다 크다는 것은 순영업 소득이 부채의 할부금을 상환하고도 자녀에게 있다는 의미이다. 13번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중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한 방법에는 수년제 가치법, 내부 수익률법, 수익성 지수법, 현가회수기간법 등이 있으나 회계적 이익률법은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에 해당한다. 14번 부동산 투자에서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은 비례관계에 있다. 15번 부동산 투자자는 저당권과 전세제도 등을 통해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다. 16번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다는 것은 순영업 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하기 부족하다는 것이다. 17번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의 값을 갖는 경우를 제외하면 구성자산의 수를 많이 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면 비체계적 위험은 감소될 수 있다. 18번 수익성 지수는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한다. 19번 순영업 소득의 산정 과정에서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는 차감하나 영업소득세는 차감하지 않는다. 20번 순현가를 구할 때 할인율은 요구 수익률을 사용한다. 따라서 순현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요구 수익률이 결정되어야 한다. 21번 순현가법은 가치의 가산원칙이 성립하는 반면 내부 수익률법은 가치의 가산원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22번 어림생법 중 순소득 승수법의 경우 승수값이 작을수록 자본회수 기간이 짧아진다. 23번 연평균 수년가는 사업기간이 서로 다른 사업 간의 비교를 가능케 한다. 24번 요구 수익률은 투자에 대한 위험이 주어졌을 때 투자자가 투자 부동산에 대하여 자금을 투자하기 위해 충족되어야 할 최소한의 수익률을 말한다. 25번 유동성 위험이란 대상 부동산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 가치의 손실 가능성을 말한다. 26번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담보대출 받은 가구가 매월 상환할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저당상수를 사용한다. 27번 총부채 상환 비율은 차주의 소득을 중심으로 대출 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이다. 28번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은 차주의 총금융부채 상환 부담을 판단하기 위하여 산정하는 차주의 연간 소득 대비 연간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말한다. 29번 총자본 수익률과 저당 수익률이 동일한 경우 부채 비율의 변화는 자기자본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30번 최적의 포트폴리오는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과 효율적 프론티어의 접점에서 선택된다. 31번 현재 10억 원인 아파트가 매년 2%씩 가격이 상승한다고 가정할 때 5년 후에 아파트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를 사용한다. 32번 효율적 프론티어는 동일한 위험에서 최고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투자 대안을 연결한 선이다. 33번 회수기간은 회수기간 이후의 현금 흐름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34번 투자 대상의 요구 수익률은 현재의 소비를 희생한 대가
즉 시간에 대한 비용인 무위험률과 불확실성에 대한 대가인 위험 알증률을 합한 것이다. 35번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를 통해 체계적 위험은 감소시킬 수 없고 비체계적 위험만 감소시킬 수 있다. 8장 부동산 금융론 1번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상근 자산운용 전문 인력이 될 수 있다. 2번 다른 대출 조건이 동일한 경우 통상적으로 고정금리 주택저당대출의 금리는 변동금리 주택저당대출의 금리보다 높다. 3번 대출금리가 고정금리일 때 대출 시점의 예상 인플레이션보다 실제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금융기관에는 불리하고 차입자는 유리하다. 4번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의 경우 만기 이전에는 이자만 상환하다가 만기의 일시로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이므로 원금 균등 상환 방식에 비해 대출 금융기관의 이자 수입이 더 크다. 5번 변동금리 대출의 이자율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이자율 변동의 위험은 대출자에게서 차입자로 전가된다. 6번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은 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차주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금융기관이 이자율 변동 위험을 줄일 수 있다. 7번 부동산 금융은 일반 금융과 달리 담보기능, 감가상각 및 차입금 이자에 대한 세금 감면의 혜택 등이 있다. 8번 부동산 투자회사는 해당 연도 이익 배당 한도의 100분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익준비금은 적립하지 아니한다. 9번 부동산 투자회사는 최저자본금 준비기간이 끝난 후에는 매 분기 말 현재 총자산의 100분의 80 이상을 부동산 관련 증권 및 현금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10번 부동산 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최저자본금 이상을 갖추기 전에는 현물출자를 받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없다. 11번 부동산 투자회사란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운영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부동산 투자회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 12번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경우 5억 원 이상,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의 경우는 3억 원 이상으로 한다. 13번 부동산 투자회사의 주식에 투자한 자는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고 배당에 따른 이익과 주식 매매 차익을 향유할 수 있다. 14번 시장이자율이 하락하여 시장이자율이 저당이자율보다 낮을 때에는 차입자는 중도 상환하고 재용자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15번 영업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의 최저자본금은 각각 50억 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16번 영업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최저자본금은 70억 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17번 일반적으로 대출 상환기간이 길수록 자금 수요자는 매번 상환 부담이 가벼워져 부동산 수요는 증가한다. 18번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의 경우 매 기간에 상환하는 원리금 상환액과 대출 잔액이 점차적으로 감소한다. 19번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의 경우 매기 상환하는 원금이 동일하다. 20번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의 경우 매기 상환하는 원금이 점차 증가한다. 21번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매기 이자 지급액이 감소하는 만큼 원금 상환액이 증가한다. 22번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본점 외에 지점을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없다. 23번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산의 투자운용 업무를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여야 한다. 24번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그 설립 등기일부터 1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5번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산운용 전문 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 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를 말한다. 26번 자금 차입 및 사채 발행은 자기 자본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주주총회에 특별 결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계가 자기 자본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금 차입 및 사채 발행을 할 수 있다. 27번 저당 채권이 형성되는 시장은 제1차 저당 시장이고 저당 채권이 매매되는 시장은 제2차 저당 시장이다. 28번 점증 상환 방식의 경우 장래 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차입자에게 적합하다. 29번 제1차 저당 시장은 저당 대부를 원하는 수요자와 저당 대부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으로 이루어진 시장이다. 30번 제2차 저당 시장은 저당 대출기관과 다른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 저당을 사고 파는 시장이다. 31번
주택저당담보부채권 MBB는 주택저당대 출차입자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더라도 MBB에 대한 원리금을 발행자가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2번 중도상환 시 차입자가 상환해야 하는 저당잔금은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이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보다 적다. 33번 프로젝트 금융이 부실화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34번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연금 가입자를 위해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에 근거하여 연금 가입자에게 주택연금을 지급한다. 35번 CMO는 상환 우선순위와 만기가 다른 다수의 층으로 구성된 증권이다. 36번 CMO에서 선순위 증권의 신용등급은 후순위 증권의 신용등급보다 높다. 37번 MBB는 저당채권의 집합에 대한 채권적 성격의 주택저당증권이다. 38번 MBB의 투자자는 최초의 주택저당채권 집합물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는다. 39번 MBB의 경우 신용보강을 위한 초과담보가 필요하다. 40번 MPTA의 경우 조기상환 위험은 투자자가 부담하고 채무불이행 위험은 증권 발행자가 부담한다. 41번 P는 지분형 증권이다. 9장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 1번 개발 권양도제는 개발 제한으로 인해 규제되는 보전지역에서 발생하는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다. 2번 개발 사업에 있어서 사업자금 조달 또는 상호기술 보완 등 필요에 따라 법인 간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한다면 이는 컨소시엄 구성 방식에 해당된다. 3번 건물의 물리적 유용성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단계는 신축 단계이다. 4번 건물의 생애주기 단계 중 안정 단계에서 건물의 양호한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안정 단계의 국면이 연장될 수 있다. 5번 건물의 시설이나 구조를 일부 개조, 수선 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 안정 단계에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6번 건물과 부지의 부적응을 개선시키는 활동은 기술적 관리에 해당한다. 7번 고객 점유 마케팅은 아이다 원리에 기반을 두면서 소비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이다. 8번 경제 기반 승수를 통해 경제 기반 산업의 고용 증가 등이 지역사회 총고용 인구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다. 9번 경제 기반 이론은 어떤 지역의 기반 산업이 활성화되면 비기반 산업도 함께 활성화됨으로써 지역 경제의 성장과 발전이 유도된다는 이론이다. 10번 경제성 분석은 시장 분석에서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개발 사업에 대한 수익성을 평가하고 최종적인 투자 결정을 하는 것이다. 11번 공사비를 분양금으로 정산하는 사업 방식에서는 자금 조달은 개발업자가, 사업 시행은 토지 소유자가 하며 이익은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에게 귀속된다. 12번 관계 마케팅 전략이란 고객과 공급자 간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마케팅 효과를 도모하는 전략이다. 13번 관리 방식 중 기밀 유지 및 보안 관리 측면에서는 자가 관리가 위탁 관리보다 효과적이다. 14번 대규모 개발 사업에서는 법인 간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다. 15번 도시 스프롤 현상이란 도시의 성장이 무질서하고 불규칙하게 확산되는 현상이다. 16번 마케팅 믹스란 기업이 표적 시장에 도달하기 위해 이용하는 마케팅에 관련된 여러 요소들의 조합으로 정의할 수 있다. 17번 마케팅 믹스의 가격 관리에서 신축 가격 정책은 위치, 방위, 층, 지역 등에 따라 다른 가격으로 판매하는 정책이다. 18번 매장용 부동산에서는 업종이 서로 겹치지 않도록 적절히 배합을 해야 개별 임차인뿐만 아니라 전체의 수익이 극대화되므로 임차인 혼합이 중요하다. 19번 물리적 내용 연수란 건물 이용으로 인한 마멸 및 파손, 시간의 경과 등으로 생기는 노후화 때문에 사용이 불가능하게 될 때까지 버티면 수이다. 20번 민감도 분석은 재무적 사업 타당성 분석에서 사용했던 주요 변수들의 투입 값을 낙관적, 비관적 상황으로 적용하여 수익성을 예측하는 것을 말한다. 21번 바이럴 마케팅 전략은 SNS, 블로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해당 브랜드나 제품에 대해 입소문을 내게 하여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것이다. 22번 부동산 개발은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불확실성 때문에 위험 요소가 괴재한다. 23번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은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 분석이 행해지는데 일반적으로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 가장 중요시된다. 24번 부동산 마케팅은 부동산에 대한 소비자 및 고객의 태도와 행동을 형성, 유지, 변경하게 만드는 제반 활동이다. 25번 부동산 마케팅에서 시장 세분화란 부동산 시장에서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매자의 집단을 세분하는 것이다. 26번 부동산 설비의 운전 및 보수, 에너지 관리, 건물 청소 관리, 방범, 방제 등 보안 관리는 시설 관리에 해당한다. 27번 부동산 유지, 관리상의 문제가 발생한 후 처리하면 고비용의 지출, 임차인의 불편 등을 야기하므로 예방적 유지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28번 부동산의 소유권 관리, 건물 수선 및 유지, 임대차 관리 등 제반 부동산 관리 업무를 신탁회사가 수행하는 것을 관리신탁이라 한다. 29번 부동산 중개업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부동산 마케팅 사피 전략 중 유통 경로 전략에 해당한다. 30번 비율 임대차는 임차자의 총 수입의 일정 비율을 임대료로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31번 시장 분석에서는 특정 지역이나 부동산 유형에 대한 수요, 공급 등을 분석한다. 32번 시장 분석의 목적은 개발 사업에 대해 투자 결정을 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다. 33번 시장성 분석은 부동산이 현재나 미래의 시장 상황에서 매매 또는 임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조사하는 것이다. 34번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이란 부동산 시장을 점유하기 위한 전략으로 사피 믹스 전략, 피 전략이 있다. 35번 아파트의 차별화를 위해 커뮤니티 시설의 헬스장, 골프 연습장을 설치하는 방안은 사피 믹스 전략 중 제품 전략에 해당한다. 36번 일반적으로 물리적 내용연수가 법적 내용연수와 경제적 내용연수보다 길다. 37번 입지계 수가 1보다 큰 경우는 수출 기반 산업으로 1보다 작은 경우에는 비수출 기반 산업으로 볼 수 있다. 38번 워포드는 부동산 개발 위험을 법률 위험, 시장 위험, 비용 위험으로 구분하고 있다. 39번 위탁관리 방식은 건물 관리의 전문성을 통하여 노후화의 최소화 및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여 대형 건물의 관리에 유용하다. 40번 자가관리 방식은 관리하는 각 부분을 종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밀 유지에도 유리하다. 41번 조방한계는 총수입과 총비용이 일치하는 손익분기점으로 최적의 조건 하에서 겨우 생산비를 감당할 수 있는 산출밖에 얻을 수 없는 집약도이다. 42번 주변 건물의 임대 상황이나 유사성이 있는 건물의 신축 동향은 전개발 단계에서 특히 유의해야 한다. 43번 지역경제 분석에서는 대상 지역의 부동산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 고용, 소득 등의 요인을 분석한다. 44번 집약한계란 투입의 한계 비용이 한계 수입과 일치하는 선까지 투입이 추가되는 경우의 집약도이다. 45번 침입은 확대적 침입과 축소적 침입으로 구분하는데 확대적 침입이 통상적이다. 46번 타당성 분석에서 유리한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반드시 사업의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47번 토지 신탁 방식은 토지 소유자로부터 형식적인 소유권을 이전받은 신탁회사가 토지를 개발, 관리, 처분하여 그 수익을 수익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다. 48번 혼합관리는 자가관리와 위탁관리 부분에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여 전문업자를 충분히 활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49번 혼합관리 방식은 필요한 부분만 선별하여 위탁할 수 있으나 관리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단점이 있다. 50번 환지 방식은 택지가 개발되기 전 토지의 위치, 지목, 면적 등을 고려하여 택지 개발 후 개발된 토지를 토지 소유자에게 재분배하는 방식을 말한다. 51번 피전략이란 고객 집단을 세분화하고 표적 시장을 선정하여 효과적으로 포지셔닝을 하는 전략이다. 10장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1번 감정평가는 기준 시점에서의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2번 감정평가라 함은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3번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4번 기준가치란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가치를 말한다. 5번 기준 시점은 대상 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하나 기준 시점을 미리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날짜의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기준 시점으로 할 수 있다. 6번 둘 이상의 대상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 물건 상호 간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7번 복합부동산의 경우 지상에 건물이 있는 상태로 토지만을 평가하는 것은 부분평가에 해당한다. 8번 수익분석법이란 일반 기업 경영에 위하여 산출된 총수익을 분석하여 대상 물건이 일정한 기간에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의 대상 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더하여 대상 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말한다. 9번 하나의 대상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11장 부동산 가격 이론. 1번 가격제 원칙의 토대가 되는 원칙은 예측의 원칙과 변동의 원칙이다. 2번 가치는 효용에 중점을 두며 장래 기대되는 편익은 금전적인 것뿐만 아니라 비금전적인 것을 포함할 수 있다. 3번 가치 형성 요인이란 대상 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요인, 지역 요인 및 개별 요인 등을 말한다. 4번 과세 가치는 정부에서 소득세나 재산세를 부과하는 데 사용되는 가치의 개념이다. 5번 기술 혁신 및 산업 구조의 상태는 경제적 요인에 해당한다. 6번 기여의 원칙은 부동산의 각 구성 요소가 각각 기여하여 부동산 전체의 가격이 형성된다는 원칙이다. 7번 대상 부동산의 물리적 특성뿐 아니라 토지 이용 규제 등과 같은 공법상의 제한 및 소유권의 법적 특성도 대상 부동산의 효용에 영향을 미친다. 8번 대상 부동산의 최유용을 판정하기 위해 개별 분석이 필요하다. 9번 대체의 원칙은 대체성 있는 두 개 이상의 재화가 존재할 때 그 재화의 가격은 서로 관련되어 이루어진다는 원칙으로 유용성이 동일할 때는 가장 가격이 싼 것을 선택하게 된다. 10번 대체의 원칙은 부동산의 가격이 대체관계의 유사부동산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거래사례비교법의 토대가 될 수 있다. 11번 동일 수급권 내의 부동산 상호 간에는 대체 경쟁, 의존, 보완관계가 있으므로 동일 수급권에는 둘 이상의 유사지역이 존재할 수 있다. 12번은 동일 수급권은 인근 지역을 포함하고 인근 지역과 상호관계에 있는 유사지역이 존재하는 공간적 범위이다. 13번 두 가지 이상의 권리가 동일 부동산에 있을 때에는 그 각각의 권리의 가치가 형성될 수 있다. 14번 변동의 원칙은 감정평가 시 기준 시점 및 시점 수정과 관련이 있다. 15번 변동의 원칙이란 부동산 가치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 요인이 변동하면 대상 부동산의 가치도 달라진다는 평가 원칙이다. 16번 부지와 건물 등 구성 요소 간의 적응 상태를 분석하는 것은 균형의 원칙에 해당한다. 17번 부동산 가치는 효용, 상대적 희소성, 유효 수요 등의 요인이 결합하여 발생한다. 18번 부동산 가치 형성 요인은 부동산 가격 발생 요인에 영향을 미친다. 19번 부동산 거래 및 사용, 수익의 관행은 사회적 요인에 해당한다. 20번 부동산에 관한 세제의 상태는 행정적 요인에 해당한다. 21번 부동산의 가치는 가치 발생 요인들의 상호 결합에 의해 발생한다. 22번 부동산의 가치는 장기적인 고려하에 형성되며 항상 변동의 과정에 있다. 23번 부동산이 주위 환경과 어울리지 않아서 오는 감가는 경제적 감가에 해당하며 적합의 원칙과 관련이 있다. 24번 상대적 희소성은 인간의 욕망에 비해 욕망의 충족수단이 질적, 양적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부족한 상태를 말한다. 25번 상대적 희소성이란 부동산에 대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26번 성장기에는 지가가 상승하고 새로 입주하는 주민의 교육 수준이 높고 젊은 계층이 많으며 지역 내의 입지 경쟁이 치열하고 투기 현상이 개재되기 쉽다. 27번 수익 배분의 원칙은 토지 잔여법의 성립 근거가 된다. 28번 수익 배분의 원칙이란 토지 가치는 자본과 노동의 비용을 지불하고 남은 잉여소득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평가 원칙이다. 29번 인근 지역과 동일 수급권 내 유사 지역은 지리적으로 인접할 필요는 없으나 그 지역 내 부동산 상호 간의 대체 경쟁 관계가 성립하여 가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다. 30번 인근 지역은 유사 지역과 반드시 지리적으로 인접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대체성은 있어야 한다. 31번 인근 지역이란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이다. 32번 인근 지역의 범위는 고정적, 경직적인 것이 아니라 유동적, 가변적이다. 33번 지역 분석을 통해 해당 지역 내 부동산의 표준적 이용과 가격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34번 지역 분석의 결과로 그 지역의 표준적 이용을 파악할 수 있다. 35번 지역 분석이 일반적으로 개별 분석보다 선행한다. 36번 최유용의 원칙은 부동산의 가치는 최유용을 전제로 파악되는 가치를 표준으로 하여 부동산 가치가 형성된다는 원칙이다. 37번 투자 가치는 투자자가 대상 부동산에 대해 갖는 주관적인 가치의 개념이다. 38번 후보지의 동일 수급권은
일반적으로 전환 후에 토지의 종별 동일 수급권과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 12장 감정평가의 방식. 1번 감가상각은 관찰감가를 인정하지 않으나 감가수정은 관찰감가를 인정한다. 2번 감가수정은 경제적 내용연수를 기초로 하되 장래 보존연수에 중점을 두고 감가상각은 법적 내용연수를 기초로 하되 경과연수에 중점을 둔다. 3번 감정평가에서 감가수정을 할 때 내용연수는 경제적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한다. 4번 거래 사례를 인근 지역에서 구했다면 지역 요인은 동일하므로 개별 요인만을 비교하면 된다. 5번 거래 사례 비교법이란 대상 물건과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 사례와 비교하여 대상 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말한다. 6번 거래 사례 비교법은 대체의 원칙에 이론적 근거를 두므로 현실성이 있고 실증적이며 설득력이 있으나 비과학적이라는 단점이 있다. 7번 거래 시점을 알 수 없으면 시점 수정을 할 수 없으므로 거래 사례로 선택할 수 없다. 8번 건물을 감정평가할 때에는 원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9번 과수원을 감정평가할 때에는 거래 사례 비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10번 관찰감가법은 감정평가사의 개별적인 능력이나 주관에 좌우되기 쉽고 외관상으로 관찰할 수 없는 기술적인 하자를 간과하기 쉽다. 11번 금융적 투자결합법은 지분한 원율의 지분 비율을 곱하고 저당한 원율의 저당 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환원이율을 구하는 방법이다. 12번 대치원가를 이용하여 제조달원가를 산정할 경우 물리적, 경제적 감가수정은 필요하지만 기능적 감가수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13번 물리적 결합법은 소득을 창출하는 부동산의 능력이 토지와 건물이 서로 다르며 분리될 수 있다는 가정에 근거한다. 14번 부채감당법에서 환원이율은 부채감당률 곱하기 대부비율 곱하기 저당상수를 통해 구한다. 15번 산지와 임목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때에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16번 상환기금법은 건물 등의 내용연수가 만료될 때 감가누계 상당액과 그에 대한 복리계산에 이자 상당액분을 포함하여 당해 내용연수로 상환하는 방법이다. 17번 수익환원법이란 대상 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말한다. 18번 시상가액은 감정평가 3방식에 의하여 도출된 각각의 가액이다. 19번 시상가액 조정은 각 시상가액을 상호 관련시켜 재검토함으로써 시상가액 상호 간의 격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작업이다. 20번 시장추출법은 대상 부동산과 유사한 최근의 매매 사례로부터 자본한 원율을 찾아낸다. 21번 시점 수정은 시장 상황에 대한 수정을 말한다. 22번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 대상 물건에 대한 실지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23번 요즘은 산술평균은 잘 사용하지 않고 각 방법에 의한 시상가액을 가중평균하는 방법이나 주방식에 의하고 부수방식으로 검토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24번 영업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전용측선 이용권, 그 밖의 무형자산을 감정평가할 때의 수익환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25번 원가법이란 대상 물건의 제조달원가의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말한다. 26번 임대료는 계약의 내용 조건, 명목 여하에 관계없이 최근에 임대계약을 신규로 체결하고 임대가 개시된 초에 지급되는 실질임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27번 임대료를 감정평가할 때에는 임대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28번 자가건설의 경우 제조달원가는 도급건설한 경우에 준하여 처리한다. 29번 제조달원가는 기준 시점 현재 건축물을 신축하는 데 소요되는 투하비용을 말한다. 30번 저당지분환원법에서는 환원대 상소득으로 순영업소득이 아닌 세전현금 흐름을 할인하여 부동산 가치를 구한다. 31번 정률법에서는 매년 감가율이 일정하나 감가액은 점차 감소한다. 32번 정률법은 기계와 기구 등 동산의 평가에 적용되며 상가객은 차태가 가장 크고 재산의 가치가 체감됨에 따라 상가객도 체감한다. 33번 정액법은 대상 부동산의 감가 형태가 매년 일정액씩 감가된다는 가정하에 부동산의 감가총액을 단순한 경제적 내용연수로 평분하여 매년의 상가객으로 삼는 방법이다. 34번 정액법에서는
간간후계액이 경과연수에 정비례하여 증가한다. 35번 정액법, 정률법, 상환기금법은 모두 내용연수에 위한 감가수정 방법이다. 36번 조성법은 대상 부동산에 관한 위험을 여러 가지 구성요소로 분해하고 개별적인 위험에 따라 위험 알증률을 더해 감으로써 자본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이다. 37번 지역 요인은 비교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개별 요인 비교는 반드시 하여야 한다. 38번 지역 요인의 비교는 거래 사례가 속한 지역의 표준적 이용과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의 표준적 이용을 기준으로 비교하여야 한다. 39번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 소유권이 대상이 되는 건물 부분과 그 대지 사용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 거래 사례 비교법을 주된 평가 방법으로 적용한다. 40번 취득세, 공실 및 대손충당금, 부채 서비스에 소득세, 법인세, 감가상각비 등은 순영업 소득을 계산할 때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다. 41번 토지의 평가는 대상 토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선택하고 시점 수정 등 필요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42번 특별한 사정이 개입되지 않은 거래 사례이거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할 경우는 사정 보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43번 환원이율을 구하는 방법에는 시장추출법, 조성법, 투자결합법, 예루두법, 부채감당법 등이 있다. 44번 환원이율을 구하는 방법 중 부채감당법은 저당 투자자 입장에서 환원이율을 구하는 방법이다. 45번 3방식에 의하여 구한 시상가액은 평가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시상가액을 감정평가액으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시상가액 조정이라는 작업이 필요하다. 13장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1번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위해 토지가격 비준표가 활용된다. 2번 개별 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3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표준주택가격을 조사, 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한다. 4번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의 분할, 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여야 한다. 5번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번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단독주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개별 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7번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에 대하여는 당의 표준주택가격을 개별주택가격으로 본다. 8번 표준주택가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9번 표준지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의 서면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10번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 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공시하여야 한다.